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1.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도 5천만 원은 유지할 수 있는 투자. 2. 7천만 원이 될 확률이 50%, 3,500만 원이 될 확률이 50%인 투자. 2번. 앞면이 나오면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지는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습니다. 이기면 50만 원을 받고 지면 40만 원을 내놔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손실회피형 투자자라면 첫 번째 질문에서 1번을 선택했을 겁니다. 2번이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역시 손실회피형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은 똑같지만 이겼을 때 얻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확률상 이익이 기대되는 게임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들아,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영감! 보일러가 또 고장이요! 따뜻한 물이 또 안 나와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 그럼 오늘 펀드 수익률을 한번 볼까나? 어라, 이게 뭐야?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졌네. 아, 미치겠네. 둘 중 하나는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래, 결심했어. 당연히 수익이 난 걸 팔아서 아버지께 보일러 놔드리는 거야. 손해는 까일 거뭐 언젠가 메워지겠지. 내 손으로 팔아서 실패를 인정하는 건 너무 모냥 빠지잖아. 그래, 잘했어. 나머지 하나도 분명 오를 거야. 정말 오르겠지? 아들아, 보일러 잘 받았다.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내 걱정하지 마라.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영감! 테레비가 또 고장이요! 아이고, 이거 막장 드라마 시간인데. 혹시 여러분도 계속해서 손해보는 주식을 오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단지 장부상의 손해일 뿐이라며 애써 여유로운 채하고 있진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이 난 주식을 먼저 팔지 손해난 주식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실을 확정짓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인데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즉 손실회피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손실회피 성향은 말 그대로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익과 손실이 동일한 그런 금액이었다면 손실의 크기가 이익의 2배 정도 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효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익이 주는 효용보다는 손실이 주는 비효용이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손실회피를 위험회피랑 같이 연관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손실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과감하게 위험한 것을 택하거든요. 혹시 손실을 보지 않을 그런 경우가 있을까? 내가 위험한 선택을 하면. 그래서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손실회피는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보다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로 인해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손실 회피 편견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주식을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본전 회복비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 높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 확률로 300만 원을 잃는 경우보다 80% 확률로 400만 원을 잃는 경우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견은 투자자들이 균형 잡히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적절하게 다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이러한 자산 배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목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손실 회피는 이렇듯 투자자들에게 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위험 수용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손실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의 위험 수용 성향에 맞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험 수용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자세히 정말 솔직하게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 수용 성향 자체는 경험이라든가 교육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경험이라든가 투자 경험으로 인한 그런 재무 지식 같은 것을 꾸준히 늘려서 이렇게 늘리다 보면 진짜 내가 감당할 만한 위험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꾸준히 늘리고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안은요, 위험 수용 성향에 맞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기간을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위험을 진짜 많이 취할 수 있고 손실이 아무리 많이 나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기간이 상당히 단기간이라면 그거에 맞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손실에 집중을 한다거나 손실 가능성에 집중하기보다는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기간, 그리고 그 나중에 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 리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는 베어링스 은행을 파산시킨 장본인 일할 수 있는데요. 파산하기 전까지 베어링스 은행은 영국에서 이름난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리슨이 투기로 10억 파운드를 잃으면서 결국 파산하게 되는데요. 물론 리슨이 10억 파운드를 한 번에 모두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가 베팅에서 처음 잃은 돈은 적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베팅 액수를 늘리는 악수를 두고 말았는데요. 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결국은 본인은 물론 은행까지 파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 즉 돈을 잃는 것을 혐오하는 것은 좋은 심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심리야말로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손실을 입지 않으려고 더 큰 위험에 뛰어드는 건 아닌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일보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성 오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